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3486님 안녕하세요. 저도 신랑 거 영업 첫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명함을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약 17년 되었네요. 자랑스럽게 좋은 하루 되세요 보내셨는데 사랑꾼들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여러분이 이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렇군요.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8581님 경제발전소 들으면서 아침 시작하네요. 유익한 정보 소식에 귀 기울여 봅니다 하셨고요. 5768님 고3 아들이 화이자 접종하러 들어갔군요.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데 별일 없이 지나가길 빌어봅니다. 별일이 없겠죠. 다들 건강하게 아마 수험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려고 하니까요. 별일 없을 겁니다. 자, 우리 그 사이에 서민주머니 든든 프로젝트 매니저인 서주든 씨, 서주든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 공부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마음에 드세요? 서주든? 서주든. 네, 서민주머니 든든 프로젝트 매니저. 서민주머니 든든. 네, 서울에 사는 서주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자, 우리 김현우 소장님. 네. 지난주에 우리가 풍수의 보험에 대해 공부를 했잖아요. 예. 심지어 이게 나라 돈으로 보험료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해서 난리 났어요. 이거 다 그렇습니다. 가입하셨거든요. 네. 요거 잠깐 동안 초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린다고 작가님이 네, 그러시네요. 초간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걸 보상해주는 보험을 풍수의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나라에서 보험료를 대부분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주택 혹은 온실 혹은 소상공인들의 집기료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데 주택 같은 경우는 한 85제곱미터를 기준했을 때 1년에 16,000원 정도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안전포탈 여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검색창에 풍수해 보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AS 하기로 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8930님, 제가 양봉하고 있는데 우리 꿀벌들 혹시 목숨을 잃으면 보험에 보상 대상이 되나요? 하셨어요. 풍수해 보험은 알아보니까 안 됩니다. 꿀벌까지는 네. 대상이 안 되는군요. 온실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으로서 사용하시는 뭐 건물 집기료 이런 거 되는데 자 그럼 이분들은 답이 없냐?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이라고 있어요.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이 벌도 가축에 들어가서 그래요? 예,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건 규모라든가 이런 생산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서 이건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100% 다는 아니고 비례해가지고 뭐 피해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농작물 재해보험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가축 재해보험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야, AS에 나아가서 네. 조금 더 얹어 오셨네요. 몹시 칭찬합니다. 우리 서주든 씨. 자, 본격적으로 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화재보험이라는 거 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그렇죠. 그때 보상을 받는 보험이죠? 맞습니다. 이 불이 났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요. 일단 내 집, 내 건물, 각종 집기류 이 안에 불이 나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다가 물 때문에 발생하는 이 침수 손해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임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비용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옆집에 불이 옮겨 붙거나 아니면 불이 옮겨 붙진 않았지만 우리 집 불 끄다가 그 불 끄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들도 있고 또 이런 화재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했을 때 벌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손해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비용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손해들을 각종 특약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화재보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 가입할 때 네. 뭐 암특약, 뭐 수술비 특약 이렇게 넣듯이 주택화재보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넣는 것들이 이제 화재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질문.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따박따박 20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항목이 되게 많고 보험료도 포함이 된다는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는데 내가 굳이 또 들 필요가 있습니까? 또 들 필요보단 또 들어야 합니다. 왜요? 사실은 이게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재보험이 2017년도부터 의무화됐어요. 그런데 가입 의무까지는 됐지만 어떻게 가입해라까지는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만 가입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난배상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쳤을 때 최대 1억 5천, 그리고 물건이 망가졌을 때는 사고당 10억 원 한도로 이 배상 책임을 의무로 가입하지만 내가 망가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라면.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예. 이거 꼭 들어두시는 게 마음이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층수에 따라서도 이게 뭐 가입 조건이나 아니면 보상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5층 이하 아파트는 재난배상 책임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그건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들이고, 16층 이상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이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그걸 보상해 주는 걸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사실 뭐 15층 이상이나 16층 이상이나 그렇게 크게 내가 이 준비해야 될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낼 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형 화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어떻게 가입해야 된다는 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내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서 단체로 나가고 있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또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다. 난 나는 세입자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인데 내가 이 집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웬만한 보험은 가급적이면 그냥 가입하지 마세요. 건강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건강보험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재보험은 조금 다른 저 의견이에요. 세입자일 경우에는 이게 더 가입을 해야 돼야만 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이게 집주인이 가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집주인이 냈잖아요. 네. 이 보험은 집주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인테리어 혹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주인 거죠. 건물은. 그 안에 뭐 집기 같은 경우는 세입자일 거이겠지만,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다, 인테리어가 망가졌다, 혹은 옆집에 불이 옮겨 붙었다, 이럴 경우에 보상은 해줍니다. 보험사에서. 당연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따지고 보죠. 세입자가 실수로 불이 났네. 그런데 보험료는 집주인이 냈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지만 결국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세입자한테 있으니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사실은 그 안전망에서 다 벗어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시설물이 잘못됐다. 네. 이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겨서 건물의 문제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세입자의 실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은 없겠지만은, 문제는 만약에 세입자의 실화로 불이 났으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게 또 아파트 단체 보험에도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한 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표가 되고 피보험자는 집주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입자가 관리비를 낸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세입자가 돈을 냈는데 왜 세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요? 이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약관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약관이라는 거는 개정된 시점부터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소급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파트의 단체 보험이 올해 전에, 네. 9월부터 이 개정을 권고를 하긴 했지만 작년 9월부터, 그런데 그 전에 가입된 보험이라고 한다면은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신축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기존에 가입을 하셨겠죠. 그렇죠. 이게 네. 갱신되면서 네. 이제 뭐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세입자분들은 사실은 화재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망이 없다. 보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새로 알았습니다.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아이션님, 1547님이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이 화재보험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세입자라면 더더욱 가입을 해두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가입했다 그래가지고 안심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입하느냐에 좀 다른데, 웬만큼 그냥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냐 아니면은 뭐 목재주택이냐 이렇게 해서 크게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런데 아파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싸게 가입하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근데 보험사가 1년에 5만 원, 6만 원짜리 보험을 팔다 보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험사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특이한 걸 좀 더 넣어가지고 아, 한 달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좀 판매를 하더라고요. 1년에 대략 한 12만 원에서 15만 15만 원 원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네.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또 요즘에 대형 화재가 워낙 많았어서 이거 한번 맞습니다. 생각해 보실 만할 텐데 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생받나 궁금하네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네. 막 어떤 집은 인테리어를 모델하우스 같이 해놨고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존만 가능한 도배 장판만 해놓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전제품도 어디는 아직도 이게 뚜껑 여는 TV를 쓸 거고 아, 네. 어디는 납작한 TV를 쓸 텐데 네. 이게 다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죠. 그러면 저희 집엔 비싼 게 많으니까 보험료 많이 낼 테니까 많이 보상해 주세요. 요거 가능합니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집기류를 다 합쳐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하더라. 그런 집이 있을 것이고 어디는 합쳐봤는데 우린 진짜 비싸게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하더라. 이런 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한도별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처음에 이걸 살 때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줍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네. 즉 100만 원짜리 TV를 샀지만 그 100만 원짜리 TV가 10년 전에 산 TV다라고 한다면 이게 100만 원을 다 보상받진 못하죠. 그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 따로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걸 내가 보험 가입을 어느 금액을 한도로 가입을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쳐봤을 때 감가상각을 다 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을 가입을 해야 이걸 다 보상을 받습니다. 네. 1,000만 원까지. 그런데 1,000만 원까지 보상을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택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있는 집기를 다 합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야. 근데 돈이 아까워서 500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하자. 보험료 조금 아끼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는 다 줘요. 그런데 이 500만 원을 넘어서서 이 1,000만 원어치가 다 탔다. 그러면 최대 500만 원까지만 줍니다. 낸 만큼만 돌려준다. 그렇습니다. 예, 주택화재는 이렇고 일반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또 비례로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 가입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만 가입을 했다. 이러면은 50%만 가입한 거잖아요. 100만 원 손해가 발생해도 5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주택화재는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 본 만큼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그렇게 보험료가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한도 안에는 넉넉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사실상 안전합니다. 기왕 가입하실 거면 든든하게. 네. 근데 귀중품이나 골동품 이런 것들도 집집마다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귀금속 이런 것들도 합쳐놓으면 네. 예, 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귀금속이나 귀중품의 정의가 뭐냐? 휴대가 가능하고 그 물건의 가치가 300만 원이 넘는 물건들. 이걸 이제 이 귀중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 그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족자가 있습니다라고 보험 증권에 따로 명시를 해야 돼요. 족자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고려자기가 뭐, 10점 있습니다. 예, 이런 예. 거요. 그런 것들 따로 명시 안 해놓으면 사실 네. 집에 있는 황금 송아지 그거 누가 알아요. 그런 거니까 네. 미리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러이러한 게 있다. 보험증권에 명시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런데 명시를 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불이 나서 없어지게 되면 그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큰 걱정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요. 화재보험이 그 가격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 또 있어요. 누구는 10,000원 내는데 왜 누구는 월에 5만 원 받아가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특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1년에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 사이 정도가 적당한데 여기에 이제 보험사마다 저희는 1년치 한꺼번에 받질 않고 한 달 단위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화재보험과는 관련 없는 특약을 끼워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고 사실은 그걸 그러니까 정상적인 화재보험만을 위한 특약들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납니다. 심지어 그건 그 건축물의 차이가 가장 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같은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나무로만 지은 목조주택 우리가 한옥 건축물 이런 거 보면 불이 났을 때 불이 번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목조 건물이 훨씬 더 비싸고요.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다른 건 땅값입니다.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나 아니면 저기 시골의 아파트가 그렇죠. 다른 건 땅값이기 때문에 그 땅값과 상관없이 건축 비용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뭐 서울에 있건 지방에 있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는 뭐 보험료 계산해 보면 85제곱미터로 따졌을 때 요즘에 보통 보면 뭐 한 달에 10,000원에서 15,000원 요 정도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 특약이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화재보험 가입할 때 요거는 빼놓지 말고 담으세요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이제 사실은 기본적인 게 이 다른 사람 인명사고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거, 네. 대인 배상, 피해자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1인당 사망 1억 5천 그리고 부상은 3천만 원 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고 뭐 후유장애도 마찬가지로 뭐 1억 5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대물 배상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험사는 보험료가 싼데 보니까 대물배상 한 사고당 10억 원까지만 해주는 곳이 있고 어떤 보험사는 5억 원까지 뭐 어떤 보험사는 20억 원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주택 나는 별로 뭔가 가진 게 없는데 우리 주변에는 돈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할 때 꽤 많이 돈이 들어가고 네. 많은 집기류가 비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 대물 한도를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는 보험사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불이 났다고 치면 뭐 네.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화재를 수습할 동안 내가 그 집에서 나와서 어딘가 가서 임시로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집기들도 좀 마련해야 될 거고. 맞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한 특약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임시 거주 비용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거주하는 기간 동안 일일당 얼마씩 지급되는 게 있는데 이게 넉넉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조금 보탬이 되는 정도지 내가 어디 저기 그러면 불난 김에 저기 호텔에 가가지고 한 달에 뭐 50만 원짜리 이렇게 모을 정도는 아니고 보통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임시 거주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들도 있고요. 또 가전제품 수리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전소되면 돈으로 주지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정도면은 그 수리비 지원을 해주는 특약들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이 살던 집을 어쨌든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네네. 할 때 복구하는 비용 이것도 특약이 있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가상각을 하고 그 부분만큼만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총 1,000만 원이야. 그런데 이게 감가상각 돼가지고 한 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럼 그 500만 원을 받아서 이걸 다 복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차액을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 또 있습니다. 이 재조달가액 이 비용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 재조달가액은 뭐냐면 기존의 같은 형태 그리고 같은 질의 제품으로 이걸 마련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조달하는 금액, 그렇습니다. 재조달가액. 맞습니다. 아유,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습니까? 이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서 네. 네, 그래서 요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인테리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5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근데 다시 하려고 견적을 내보니 50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이 부족한 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것까지 가입하게 되면 사실상 불이 났을 때 정말 내가 호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은 없겠죠.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주택 화재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집기류는 안 됩니다. 냉장고 세탁기는 안 된다는 네.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게 역선택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디가 불이 나가지고 화재보험금으로 뭐 얼마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야 많이 받네라고 하지만 의도적인 실화 혹은 방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해준다.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보험금을 받는 걸 보면 실제 손해 이하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건물까지만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건물 복구 비용도 한도가 크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네. 그 사이라서 그래도 요거를 가입해 놓으면 그나마 조금 더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두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요. 마지막으로 웬만한 보험은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 건강하신 분만 되고 뭐 젊은 분만 되고 몇 세 이상은 안 됩니다 있는데 설마 화재보험에도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웃기죠? 네. 그냥 화재보험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보험사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거 월별 보험으로 팝니다. 1년 단위 보험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보험. 그래서 장기 보험 형태로 구성을 하면 여기에 개인 상해 특약을 집어넣는 보험사가 있어요. 쓸데없이.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나이가 많으시면 상해 위험률이 높아지니까 80세 이후는 가입을 안 받습니다. 이런 보험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화재보험 가입을 못 하는구나 하지 마시고 다른 보험사 알아보시면 가입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저도 됐습니다. 네, 그렇죠. 하면 되겠군요. 쿨하게 안녕하면 됩니다. 안녕. 다른 데 알아보면 돼요.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우리 서주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